안녕하세요. 저는 주원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최영진 관세사입니다. 저는 관세사 시험 합격한 지는 18년 차 되는 관세사고요. 서울세관 범칙조사위원회 공익관세사, 서울산업진흥원 수출입자문단 자문위원, 서울기업지원센터 수출입관세 전문위원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은 크게 이제 수출입 통관, 그 다음에 관세 평가, 품목 분류, 그 다음에 관세 조사 심사 대리,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입되는 제품에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제품에 좀 비교 우위를 주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을 국내 제품에다 좀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관세의 하나의 이 목적이기도 한데, 이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있는 겁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요. 1, 2차 모두 1년에 한 번 있고, 1차 시험은 관세법 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그 다음에 회계학이 들어가고요. 2차 시험은 관세법, 그 다음에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 다음에 무역실무. 무역실무에는 외국한 거래법 및 대무역법이 들어가고 관세평가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다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시험입니다. 저는 좀 재밌는 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그때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김포공항이 메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관 공무원 이제 제복 입으신 분이 와서 관세사가 와가지고 같이 그 물건을 열어보고 그 관세사들이 신고한 화물이 맞냐, 세율이 이게 맞냐라는 거를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세관 공무원이랑 같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뭘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알바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떠올라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관세사업은 전적으로 서비스업입니다. 화주를 지켜주고 화주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서비스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하시는 분에 대해서 손발이 돼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드려야 되고, 그분의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전적으로 지켜드려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일해야 여기서 좀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은 특별하게 이런 이슈가 없으면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특별한 이슈는 이제 관세나 조사 심사를 위임받았거나 이제 대리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세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이제 이런 소명 요청이 있을 때는 늦게라도 남아서 해야 되고, 또 하나 화주가 굉장히 급하신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말에도 혹시라도 화주가 급하다라고 요청하는 것들은 통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사 직원들도 남아서 그 화주를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같이. 저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진 못했어요. 50명 정도 있는 반에서 15등에서 20등 사이에 했었던 것 같고, 굳이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진로를 정한 거는 군대 제대한 이후에 뭐를 해야 되지? 학점 관리를 할까? 토익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군대 갔다 와서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때려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까 이런 전문, 그러니까 학교 그런 학점이나 토익과는 별개로 기타 이런 다른 자격사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때 기억을 해서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선택을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대부분 관세사라는 직업을 무역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관세사라는 직업은 1차적으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만 접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세사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 관제사? 공항에서 근무하는 그 관제 그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이고 관세라는 단일 세목에 대한 이슈랑 그거에 대한 고객을 대리하는 직업군입니다. 저희 관세사 평균 연령이 지금 70이 넘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무역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옛날 세관 출신 관세사한테 일을 맡겨야 옛날에 그 오비 그 우대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이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처리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오해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나라 뭐 청소년들이나 대학교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대기업에서 다녔지만 거기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중반 이하예요. 근데 관세사든 뭐 다른 직업, 다른 자격사, 회계사든 마찬가지지만 이 전문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은퇴 연령이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셀러리맨, 그러니까 취업으로 뭐 대기업 취업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라는 특정 무역업과 관련된 업종만 컨택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넓지 않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막연하게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장래희망이 사업가더라고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저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렸는데 지금은 되게 영세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사업이니까 그냥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사업가라는 꿈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직업의 가치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성취감과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거기서 그 직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하나 그런 직업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소속된 조직 아니면 자기가 만든 조직이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계획은 지금은 개인 사무소고 저랑 같이 뜻 맞는 관세사 또 합쳐가지고 관세 법인을 만드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 다음에 관세 법인을 만들어서 그 관세 법인이 대한민국 관세 법인 탑 10 안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숙제예요. 저는 막연해서 뭐 해먹고 살지라는 고민만 계속 내 꿈은 뭐지? 난 뭐가 되고 싶을까? 그냥 막연하게 누가 넌 꿈이 뭐야? 뭐 되고 싶어? 사업가요?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지금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사가 되고 나서도 이 관세사로 과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대기업에도 좀 취업을 해가지고 대기업 직장 생활이 또 어떤 건지도 또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대기업도 이제 몇 년 다녀보고 또 다시 관세법인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사업은 하고 싶어 했었지. 사업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그때그때 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이제 틀면서 갔던 것 같아요. 만약 청소년들이 이런 진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머리가 깨인 친구들인 거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저희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 넌 언제 깨었냐? 다라고 하면 여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진 건 없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닥친 숙제를 이제 엄청 진짜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